안녕하세요. 기계 요소 설계 4주차 목요일 나사의 설계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나사, 리벳, 용접, 스프링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보려면 너무 길고요. 뭐 이 얘기는 뭐 굳이 반복해서 계속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선정을 하는데 정말 욕심을 낸다면 스프링을 하고 싶은데 스프링을 하면 너무 부수적인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 설계, 그러니까 뭐 기사 시험 수준으로 나오는 예제 문제, 연습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게 현실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스프링은 전문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분들이 전문적인 그 플로우대로 설계를 해야 그나마 현실적으로 근사한 그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른 분반의 그 이종환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스프링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도 있는 거 잘 골라서 쓰던가 아니면 연구 개발을 의뢰하든가 뭐 이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은 생략하고 용접도 간단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뭐 설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물론 이제 기능적으로 숙달된 전문 인력들이 또 있어야지 되는데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 야, 용접봉이 몇 개나 필요하지? 그걸 계산하려면 그분들이 감으로도 찾을 수가 있지만 설계하는 실무 담당자가 만약에 됐다, 여러분들이 됐다, 그러면 용접봉이 몇 개 정도 필요한지 설계를 계산을 해내야지 되는데 그 계산한 결과가 그냥 무조건 막 반영이 된다?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적용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라 용접도 별 가치가 짧은 시간에 잠깐 문제 하나 풀어가지고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리벳은 뭐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나사밖에 없는데 나사를 생각하면 뭐 전동 공구나 수동 드라이브로 이렇게 조이는 십자, 일자 나사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굳이 리벳처럼 설계를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죠. 예, 맞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스크류 잭을 할 겁니다. 스크류 잭. 볼 스크류를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볼 스크류라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좀 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 스크류를 만드는 제조사나 아니면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판매상이나 서비스적인 그런 지원을 충분히 해줘요. 그러니까는 사용자가 설계를 다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길이에 이 정도 힘, 이 정도 정밀도, 이 정도 속도로 쓰겠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이드를 다 잡아주죠. 그래서 제품도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볼스크류 빼고 그 다음에 괜찮은 거 그게 바로 스크류 잭입니다. 스크류 잭을 잠깐 살펴보고 진행할까요? 일단 스크류 잭 잠시만요. 스크류 잭이 보통은 요런 데 쓰이거든요. 여기 이제 스크류 잭 그러니까는 나사가 이렇게 돼 있고 얘를 핸들을 막 열심히 돌리면 엄청난 힘으로 이 간격을 밀어낼 수 있는 건설 현장에서 쓰는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고 물론 이렇게 어마어마한 중량 힘을 요 핸들을 사람이 돌려서 하는 건 아니죠. 돌리는 전용 공구나 뭐 기타 등등을 이용해서 돌리긴 하는데 이거 외에 이렇게 정밀하고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얘가 스크류 잭의 얘가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것도 있긴 한데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쓰는 거 요런 거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이름이 바이스 그러니까 벤치에 사용하는 벤치 바이스잖아요. 여기에 물건을 딱 고정해서 쓸 수 있게 꽉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가 바로 그러니까 나사의 특징 나사를 이용한 스크류 잭이라는 제품입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살펴보면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라 풀이 내용이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공식한 뭐 3개, 4개 이렇게 넣으면 답이 나오는데, 다른 지금까지 문제들은 솔직히 뭐 공식의 유도 과정까지는 필요가 없었죠. 공부할 필요가. 게다가 이제 그걸 유도 과정을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긴 시간이 가고, 그래서 다 생략을 했는데, 2번 문제는 의외로 상대적으로 짧은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좀 공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괜찮을 것 같고. 자,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는 TM28 나사로 된 스크류잭인데, 1000kg, 그러니까 1톤 정도 되죠. 거의 뭐 진짜 자동차 정도 되네. 예. 이걸 들어 올릴 거예요.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리려고 이제는 돌리는 그 핸들의 길이가 280mm다. 거의 뭐 30cm가 안 되는 짧은 핸들을 돌려서 1000kg을 들어 올린다. 야, 정말 나사의 힘은 대단하죠. 예. 여기 조건도 다 주어졌어요. 나사의 마찰 계수는 0.2다. 그리고 나사상 각은 30도다. 유효 지름은 25.5mm다. 골지름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 문제, 원래 문제가 힘 말고 기타 등등 뭐 구하는 게 있는데, 골지름은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좀 간소화시켰어요. 나머지는 간단한 공식이라 빼버리고, 예, 더 간단히 시킨 상태고, 힘만 알면 되기 때문에 골지름은 필요 없다. 그리고 피치는 5mm다. 예, 피치는 기억하고 있죠? 나사 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피치잖아요. 기호를 L이라고 써도 되고 P라고 써도 되고, 소문자 P, 피치. 그리고 나사상 각, 요거는 알파잖, 요거 기호가 알파죠, 알파. 그리고 유효 지름은 그냥 D. 근데 유효 지름이라 하면 그냥 D라고 쓰는 것보다 D2라고 하는 게 정확해요. D2. 자, 알파, D2, P. P는 곧 L이다. 요거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하나하나 풀어보죠. 뭐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답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할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 자, 풀이 과정을 전체를 보지 않고 그냥 중간중간 잘라서 볼게요. 자, 문제 보고 원래 풀이 과정 한번 쭉 훑어보는데 너무 짧고 간단해요. 그래서 마찰각부터 하나하나 보는 걸로. 마찰각이 원래 여기 자세히 보면 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퍼스트로피, 노 어퍼스트로피인데, 그럼 마찰각이 아니고 여기 유효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유효 마찰각, 노 어퍼스트로피를 가장 먼저 구해야지 됩니다. 노 어퍼스트로피. 예, 어퍼스트로피라고 계속 얘기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들 그러시는데 그냥 닷이라고 할게요. 닷. 로 닷이라고 그냥 제가 말하는데, 로 닷은 또 이거 나름대로의 의미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점을 찍히는 거를 닷이라고 해야지 되는데,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그냥 지금은 닷이라고만 한다. 중요한 거는 이거 어퍼스트로피를 그냥 닷이라고 생략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닷인가? 뭐 나중에 혼선을 가지시면 안 돼요. 로 닷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을 때만 닷이라고 얘기한다. 로 닷은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식을 그냥 외워서 그냥 값을 넣으면 되긴 하죠. 이거 뮤는 마찰계수고, 그죠? 마찰계수 너무 유명하잖아요. 보통 H라고 대문자 H로 표기를 하는데 많이들 쓰고, 여기 알파. 이 알파는 앞에서 썼잖아요. 나사산각.
리드각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알파. 이게 나사삼각인데 이게 리드각. 리드각하고는 다른 거지. 리드각은 아니에요. 예, 이거 저도 지금 잠깐 착각했는데 착각하지 말고 나사삼각 알파. 이 공식을 그냥 외워서 써요. 그래도 되긴 하죠. 다른 문제, 다른 풀이 과정이 길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갔을 거야. 근데 오늘은 여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의미 있는 풀이 내용, 문제, 공식에 대한 어떤 이유로 공식이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거를 충분히 알만한 문제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죠. 자, 마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삼각형을 이렇게 딱 그리고, 그죠? 물건을 여기 딱 올려놔요. 이 물건이 원래 이쪽으로 흘러 내려가잖아요. 쭉 미끄러져 나가는데 마찰에 의해서 이 중간에 버티기도 하잖아요. 그죠? 일로 내려가는 힘은 사실은 누군가 밀지 않는다면 중력의 힘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이거 중력은 저 mg잖아요.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게 중력. 그리고 이 각도가 무엇이다? 마찰각이다. 여기 우리는 로라고 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세타를 그냥 쓸게요. 이게 마찰각. 그리고 이 마찰각의 의미는 사실은 이 물건이 밀려 내려가기 바로 직전 그 값을 찾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솔직히 이거 각도 낮으면 당연히 안 내려갈 거 아니야. 높이면 쭉 내려가겠지만 이 낮은 각도들을 다 보고 뭐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사실은 이게 밀려 내려가기 바로 직전의 각도를 계산한다. 이게 마찰력을 계산한다. 그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계속 진행을 하자면, 이 경계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N이라고 하고, 이게 수직이에요. 내가 잘못 그랬네. 약간 비스듬한데 직각이야, 직각. 그리고 이 내려가는 힘의 반대 힘이 F, 마찰력. 그리고 요 N의 반대 힘, 요걸 굳이 계산하면 여기 세타가 있잖아요. 세타가 이제 같이 똑같이 세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걸 계산하면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요 힘이. 그리고 경사면을 내려가게 하는 요 힘 계산하면 mg 곱하기 사인 세타다. mg는 당연히 여기 있는 거고. 삼각함수 다들 기억하잖아요. 삼각함수 잠깐 살펴볼까? 너무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시간 봐가지고 너무 갔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뒤쪽은 생략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죠. 각도가 있다고 치고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그럴까?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A분의 C고, 사인 세타는 A분의 B고, 그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C분의 B다. 여기서 굳이 이거 다 아는 얘기를 굳이 쓴 이유가, 여기 보면 우리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먼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고요. 어차피 이 부분 왜 갑자기 코사인 사인이 나왔나 궁금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 할 겸 요것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굳이 계산을 하자면 코사인 세타가 A분의 C고 사인 세타가 A분의 B니까
요거는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가잖아요. AC분의 AB다. 그러면 딱 약분하면 C분의 B다. C분의 B 여기 있는데 다시 말하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구나. 요 뒤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할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건 지금 마찰력을 계산하는 거죠. 마찰력. 그죠? 그래서 mg 사인 세타 빼기 f, 요 f. 그러니까 요 힘과 요 힘이 똑같다는 뜻은 빼면 0이라는 뜻이잖아요.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 흘러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분이 있는데 mg 코사인 세타 빼기 n은 0이다. 그죠? 요것과 요 힘도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계산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게 계산하면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승 n분의 fs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1승이라면 뭐 아크 탄젠트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뭐 그냥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할게 지금은. 그리고 fs는 다른 의미로 힘은 곧, 그죠? 정지 마찰계수 뮤랑 n이다. 그러면 n 약분되면 뮤다. 다시 얘기해서 세타는 탄젠트 마이너스 1승의 뮤다. 뭐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찰각과 요게 성립이 돼서 이 수식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 뮤까지는 맞는데, 그죠? 탄젠트 마이너스 1승 뮤까지는 맞는데 이게 뭐야? 이거 근데 이것도 잘못됐네. 유효 마찰각이라는 것도 틀렸는데 얘도 틀렸어. 이게 그냥 2분의 알파가 아니고, 요거 정정하자면 코사인 2분의 알파예요. 코사인 2분의 알파. 여기 코사인이 지워졌어. 빠졌어. 코사인 2분의 알파. 알파는 여기 이미 나왔잖아요. 나사산 각. 여기 보면, 그래, 이거 보고 가죠. 지금 이게 TM28이거든요. 이게 TM28 나사야. 이 이미지를 여기 띄워놓은 이유가 다 있죠. 얘를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돌리든 이쪽으로 돌리면 요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얘를 쭉 이송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나사선을 자세히 보면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사선 이렇게 보면 물론 약간 동글동글해요. 이송용 나사선들은 다 동글동글 하거든요. 그래서 동글동글한데 그래도 삼각형이지 뭐. 이 삼각형 나사선각이 뭐예요? 나사선각. 나사선각은 무엇이다? 좀 크게 그리면 좋은데 얘를 이렇게 크게 그릴게. 이게 이거예요. 이 부분이 이거고 이게 이거라. 그러면 나사산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다고 치면 이 각이 원래 요 각이 나사산 알파거든요. 근데 이 알파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여기서는 사실 빗면의 중력의 영향 mg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나사에서는 중력이 중요한가? 중력이 의미가 있을까? 중력이 의미가 없죠. 거의 축방향의 힘이 사실은 가장 크죠. 그러니까 돌리는 힘, 그로 인해 이 무버가 이동하는 축방향으로 이동하는 힘, 이 두 가지 힘이잖아요. 이 두 가지 힘 때문에 이 나사산 각의 2분의 1 각, 요 정도 각만큼의 요 차이가 생기는 거야. 결국은 그 각도의 영향으로, 그 힘의 차이의 영향으로 코사인 2분의 알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기구학적으로 따지고 하면 결국 나오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뭐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국은 계산하면 코사인
코사인 15도라고 여긴 또 코사인이 표기가 돼 있네. 코사인 15도. 우리 유효 나사삼각이 30도잖아요. 나사삼각이 30도, 반으로 나눠서 15도, 그리고 마찰계수 뮤가 0.2니까 0.2.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돼 있네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 11.7도다. 산수가 틀릴 수도 있어. 예, 괜찮아요. 뭐 코사인이 빠지고 유효자 빠지고 막 이 정도 수준의 풀이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값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감안해서 계산하는 걸로, 혹시 틀렸다면. 다음으로 계산할 게 있어요. 지금 유효 마찰각 로 닷을 계산했는데 다음으로 계산할 건 나선각 베타. 나선각 베타. 제가 이거 베타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알파벳은 그냥 놔두는데 그리스 문자는 제가 위에다가 한 번씩 써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막 하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왜 한자도 이렇게 쓰는 횟수는 뭐 이렇게 그리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듯이 얘네들도 한 번씩 봐주면 좋으니까. 예, 제가 위에 지저분하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요. 자, 나선각에 대해서 해야지 되는데, 이게 나선각이 진짜 리드각 있죠. 리드각. 나선각 리드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잠깐 쉬었다 하죠. 우리 영상은 잠깐 저는 멈추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서 쭉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로스는 없을 거예요. 목이 칼칼해서 잠시만요. 자, 다시 이어서. 자, 나선각 리드각이라고 앞부분에 뭐 다른 책이나 다른 자료에는 리드각이라고도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나선각이나 리드각이나 똑같은데, 이 각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 이렇게 나사선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원통이라고 치고, 이게 나사라고 치고, 나사산이 원래 이렇게 쭉 둥글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걔를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하자고요. 하나의 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반대쪽에 쭉 갔다가 또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쭉 이어갈 거 아니야. 여기 생략된 거고.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잡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피치잖아요. 응? L은 즉 피치. 소문자 P. 그리고 여기를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해놓으면, 물론 이거 유효 지름, 그러니까 그냥 지름은 D라고 표기를 해놓고, D라고 표기를 해놓고, 이게 나선이 쭉 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얘기해 드릴까? 얘를 만약에 두루마리 화장지의 두꺼운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칼로 이렇게 잘 잘랐다고 친다면, 다 잘랐어. 자른 다음에 쭉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정확하게 삼각형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지 이 나선이 제대로 그려진 거예요. 여기가 A 지점, 여기를 A 지점이라고 하고, 대략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하죠. 물론 뒤에 더 있겠지만 딱 잘라서 하나의 피치만 딱 잘라서 보고,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고. 그러면 그 얘기는 이 각도가 바로 리드각, 나선각 베타예요. 그럼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여기서도 봐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3차원적으로 좀 왜곡이 있으니까 그냥 쭉 펼쳐보면 이렇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가 여기 아까 나왔던 것처럼 A부터 B의 높이, 그러니까 A 라인부터 B 라인의 이 높이 L, 피치 됐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니까 원통의 이 외곽
지름이 아니고 그 호의 길인데 원호의 길이지. 예, 원호의 길이. 그러니까 360도 전체의 길이. 원호의 길이는 우리 계산할 때 원호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파이 d 이렇게 3.14 곱하기 지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 d야, 이 길이. 그 얘기는 탄젠트, 자, 탄젠트 베타는 파이 d분의 l이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됐죠? 파이 d분의 l. 그리고 얘는 베타인데 얘는 탄젠트 베타네. 그러면 양변을 탄젠트로 딱딱 해주면 베타는 아크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 파이 d분의 l이다. 이걸 다시 우리가 익숙한 기호로 바꾸면 파이 d2, 그러니까 유효 반지름, 유효 지름이죠. 자꾸만 반지름이래. 유효 지름 d2분의 l은 곧 피치다. 그래서 파이 d2분의 피치다. 계산하면 3.14 어쩌고저쩌고지만 3.14만 대충 놓고 하면 리드각, 즉 나선각은 3.6도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각도를 계산했다면 이제 비로소 작용하는 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크류잭에 작용하는 토크 T는 FL이다. 토크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겠다. 토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체가 있는데, 회전하는, 여기통이든 작동이든 뭐가 있어요. 그럼 회전의 중심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먼 곳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느냐. 이 길이는 L. 이게 토크거든요. 토크는 F, 힘 곱하기 길이 L. 뭐 이거지. 그러니까는 스크류잭의 중심, 회전축의 중심으로부터 핸들이 얼마만큼 기냐. 그 핸들 끝 지점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하면 뭐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토크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토크에 대한 개념, 여기서 그게 있다. 뭐가 있냐면 여기서 로랑 베타가 있죠. 이 수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FL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 그죠? L은 이 지름이 D2인데 핸들은 이제 반쪽만 있으니까, 그죠? 반으로 나눠서 반지름 만든 거지. 이 L은 곧 반지름 2분의 D2다. 이게 L이고, F는 Q 탄젠트 로 베타인데 이 Q가 뭔지를 일단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Q가 뭐냐면 이렇게 나사선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나사가 있다고 치면 축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이게 Q에 Q. 이 힘 Q. 이 힘 Q? 이 힘 F랑 이 Q는 같아? 다르잖아요, 또. 왜냐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축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핸들을 달아가지고 핸들에 누르는 힘, 이걸 F라고 생각하는데, 이 F랑 F 때문에 돌아가는 힘 때문에 Q의 힘도 똑같이 가나? 절대 그러지 않겠죠. 이거는 뭐 따지고 뭐 해도 기하학적인 뭐 수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아도 그거 하기 전에 이미 알잖아요. 이 힘과 이 힘이 같지가 않다고. 그러면 그 힘의 중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나? 그게 바로 탄젠트 로 더하기 베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Q에다가 여기를 곱해줘야 돼요. 그게 F다.
자, 이 정도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게 F. 지금 이 식은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 P 곱하기 2분의 D2라고도 얘기를 해야지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FT, 토크에 대한 FL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얘기고, 나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핸들로 돌리는 힘이 P거든요, P. 다시 말해서 이 수식들은 결국은 이렇게까지 정리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이 P와 Q의 관계상 탄젠트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지 된다. 이걸 계산하는 것들은 뭐 어렵지 않아요. 예, 뭐 생략하죠. 감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시작하면은 도식도 많아야지 되는데 그 도식으로 가서 삼각함수를 풀 때 어렵지 않네. 아까 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랑 같다. 이 부분만 알면 여러분들이 PPT 자료 보고서 그냥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끝났네. 결국 F는 앞에 수식에서 정리했던 F, 힘. 곧 이게 P긴 한데 F는 2L분의 D2 곱하기 Q 탄젠트 로 베타다. 요 계산하면 12.5kg. 12.5kg의 힘을 핸들에 가하면 1톤의 무게를 들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 뭐 10kg에서 뭐 4, 50kg 요 정도 아령을 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만 힘쓰면은 1톤을 들 수 있는 거네. 이거 진짜 요 문제는 자동차의 그 스크루제 그 예제인가 봐요. 보면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 펑크가 나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나사산이 이렇게 옆으로 돼 있고 핸들은 여기 갈고 얘를 삐글삐글 돌리면은 쭉쭉 올리는 거 있잖아요. 아마 이 정도인가 봐. 그런데 여기서 이대로 만약에 끝낸다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그냥 뭐 이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풀어도 될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나 더 할게요. 그게 바로 과제죠, 과제. 과제가 뭔지 보자. 핸들 길이를 100에서부터 400mm까지 20mm 단위로 변화시켜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고 100mm고 여기가 400mm고 단위는 핸들의 길이 단위가 밀리미터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여기는 밀리미터 중복해서 표시할 필요 없고 X축, 이거 Y축이다. Y축은 뭐겠어요? 힘이죠, 힘. 뭐 힘을 F라고 해도 되고 단위를 풀어서 써도 돼. 그거는 상관없고. 그러면은 뭐 대략 이렇게 그래프가 쭉 이렇게 나올 거 아니? 그리고 아까 우리 280mm 요 지점 보면 요 값이 계산한 대로 12.5kg이다. 이렇게 나올 테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20mm 단위로 쭉 계산해서 그래프를 도트를 실선 말고 중간중간에 도트를 찍으세요. 이 도트를 안 찍으면 약간 왜곡된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 아예 도트를 그리든가. 최선은 아예 도트를 그리는 거고, 제가 이거를 상당히 촘촘히 하기 때문에 그냥 도트를 그려도 충분하고, 촘촘히 안 하는 과제 같은 경우다. 그런 건 도트에 실선까지 추가해서 쭉 그리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뭐가 하나 추가됐어. 뭐가 추가됐냐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적의 핸들 길이가 몇인지 그걸 요거는 이제 이메일 유첨하면 되고 이메일 본문에 핸들 길이에 대해서 저는 뭐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안 됩니다. 400 가지고도 안 되겠네요. 몇 가지 해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핸들 길이를 본문에 기입을 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그래프에는 요 타이틀 넣고 축의 이름과 단위 잘 넣으시고 도트 또는 도트 실선 잘해서 요건 이미지 이건 본문에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데 이 클래스에는 과제를 따로 등록을 안 하니까 이메일로 잘 기한 내에 제출하시고요. 규칙 잘 지키시고요. 자, 시간이 36분 거의 4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어정쩡하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어떨까요?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 우리 나사의 효율에 대해서 효율 계산하는 식만 볼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효율이 필요가 없어서 생략을 해버렸는데 그래도 효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죠. 효율 보통 H라고 하는 효율 이거 에타죠. 에타 그러니까 소문자로는 에타 소문자 에타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효율은 공식이 탄젠트 베타 더하기 로 닷 분의 탄젠트 베타예요. 수식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계산해서 넣으면 값이 나오죠. 뭐 0.23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요건 즉 퍼센트지로 환산을 하면 23%다. 계산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